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과정의 2차 과목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기초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전체 내용을 10시간에 줄여서 보도록 하는데요. 기초입문이긴 하지만 용어는 다 새로운 용어들입니다. 부동산 공법에서 다루고 있는 게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인데요.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이죠. 우리가 어디 창문 열고 밖을 보면 다 땅 보이잖아요. 창문을 여는 것 자체가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들은 우리들의 일상 용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들에 익숙해지시는 게 부동산 공법 공부의 가장 초점입니다. 외국어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주 들으셨던 중국말, 일본말이 아니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어르신들 얘기하던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소련말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소련말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외국어 공부는 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소리 내서 하셔야 됩니다. 내 혀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실 때에는 입속으로라도 웅얼웅얼해서 그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단어가 혀에서 나와야 그 내용이 그려지는 거예요. 단어가 혀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용도 어슴푸러기만 하고 계속 안개 속을 헤매게 됩니다. 들으는 맞지만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단어를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세요. 혀 속으로라도 웅얼거리세요. 외국어 공부입니다. 혀로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자료의 차례를 보시면 1편, 1편부터 6편까지 6개 법이 공법의 시험 범위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400개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저희 시험 범위고요.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40문제 중에 12문제, 100점 중에 30점이지만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아주 중요하고요. 거의 50% 비중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2편에 도시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것을 새로 도시로 개발하는 겁니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입니다. 40문제 중에 6문제고요. 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가끔은 줄여서 도정법, 정비법이라고도 합니다만 행정청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가끔 들어보셨죠? 오래된 주택가 싹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거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죠. 그런데 정비사업에 대한 법입니다.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4편의 건축법, 건축물에 대한 가장 기본법이고 7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주택이 특히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5편의 주택법 7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6편의 농지법에서 2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런 비율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냥 그 새로운 용어들을 우리가 새로 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주로 많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용어 자체는 다 새로운 용어들입니다.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대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대목들을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곳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입문 과정만 충분히 꿰고 계셔도 공법 55점, 60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별표, 검은 별표로 해서 기출 출제 횟수를 다 표시했는데 그걸 여러분이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또 자료 편집상 어느 곳에서는 출제된 것을 한두 개는 빼기도 했습니다만 다 보셔서 아실 수 있듯이 중요한 대목들이니까 나중에는 공부를 이 부분 이제 기초입문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을 하고 또 이제 그다음 또 다시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중에는 또 다시 기초입문을 하시면은 10시간 안에 공법의 큰 맥을 다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설렁설렁 갈 수 있는 과목은 아니라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그냥 들으시면 되죠. 듣고 소리내서 익숙해지는 게 초점입니다. 한 번 듣고 넘어가시는 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연이어서 10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연속해서 들으세요. 3번 연속해서 들으시면 이제 감이 조금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법이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를 그때 알 수가 있다고요. 한 번, 두 번 듣고 어렵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소련말 듣고 소련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소련말 들으면서 그거 어렵다고 하는 다들 그러실 거잖아요. 그런데 뭐 모잠비크 말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쿠바 말이 어렵다거나 뭐 세네갈 말이 어렵다거나 그다음에 스리랑카 말이 어렵다거나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냥 어려운 겁니다. 접하지 않은 것인 거죠.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바로 이제 1편 가겠습니다. 1편에 국토계획법이 있죠. 그러니까 1장 기초이론이 있고 1장 1절 부동산 공법 기초이론에 우선 1번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죠. 그 법을 행정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행정청에서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개인 땅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또 동시에 국민들이 하나하나 조그만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관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낸다. 아니면 반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를 만든다. 그런 커다란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공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행정청에서 국가 아니면 지역 전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들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지역 전체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고 따라서 관청 중에 누구한테 가서 도장을 받냐 어떤 계획은 누가 세우냐라고 하는 내용이 시험에 공법 내용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 관청 누가 무슨 도장 찍게요 하는 거는 4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관청 누군지는 그거 외우는 거는 공법의 초점은 아닙니다. 관청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는 아시기는 하셔야죠. 굵은 1번에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건 각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17개로 쪼개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 하나, 6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 8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어쩌고저쩌고 광역시, 인천, 대전, 그러니까 광주, 부산, 울산, 그러니까 대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새로 시작했고요. 또 경기도, 충청 남북, 옛날 충주, 청주요. 전라 남북, 전주, 나주요. 경상 남북, 경주, 상주요. 그다음에 강원도가 있죠. 강릉, 원주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 아래 구가 25개가 있죠. 그러니까 종로구, 중구, 도봉구, 노원구, 강남구 등등이 있습니다. 광역시에 구와 군이 있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이 있습니다. 세종에는 선거로 뽑는 시군구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을 세종시장이 다 행사하는 거죠. 도에 시와 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가평군이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는 선거로 뽑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해서 둔 곳입니다.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는 인구 100만 이상, 시는 인구 5만 이상인데 그러니까 수원 민비 100만 넘었고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을 했죠. 통합 창원시 100만 넘고 성남시 100만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시가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장에게는 일반 시장보다는 더 큰 권한, 즉 핵심적으로는 도지사에게 도장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의 이제 이런 틀로 행정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굵은 2번,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우리나라 땅을 푸르게 보전할 땅도 있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들이붓기도 해야 되는데 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거 국가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입니다. 그 아래 표의 두째 줄이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입니다. 시댁, 시댁이라고요. 친정댁이 아니라 시댁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찌그만 것,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일부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줄 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댁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법에 정비구역 지정, 시댁이 원칙이고 시댁만 결정을 합니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주택건설은 국토부 장관, 조그만 거는 시장군수가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만 합니다. 대도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수원평야, 성남평야가 없으니까 거기 빠지고 시도지사가 합니다. 6개 법 중에 5개 법은 다 시댁이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제일 아래 건축법은 건축하려면 개인들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건축 허가하는 행위를요. 어떤 정책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요건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정책 판단을 할 그럴 여지가 없다고요. 그랬다가 사고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은 가장 기초 단위인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건축법에서 보시면 되죠. 굵은 2번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입니다. 다음을 보시죠. 1장 2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전체 체계와 행정청 일람 내용이 있는데요. 양이 많아서 미리 써두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땅,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으로 전국 모든 땅을 이 땅은 개발 땅이다, 보전 땅이다 라고 하는 걸 구분합니다. 관청형, 국가, 장관형, 그다음에 시도지사, 시군구가 기본 체계이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해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일상생활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진행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대한민국 해집고 다니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북도 해집고 다니는 분 많지 않으시죠. 구는 버스로 2칸이면 그러니까 전철로 3칸이면 구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는 초점이 아닌 거죠. 특광시군이고 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광시군 3글자로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전국 163개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요.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이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이라고요. 한 예로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책자는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주세요. 과일이라고 하는 건 없죠. 복숭아가 있고 사과가 있고 토마토가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원칙대로 가면 163권이 있어야 되죠. 서울시 기본계획, 부산시 기본계획, 수원시 기본계획, 가평군 기본계획 등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20년짜리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데 기반시설만 해도 53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등등등요. 그러니까 어디 도로를 만든다, 정비한다. 그 건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1년에 1000건, 5000건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20년을 내다보는 500쪽, 800쪽 되는 두꺼운 책자 한 권을 얘기합니다. 도시군,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인 거죠. 그런데 모든 일이 칼로 무자르시 딱딱 끊어질 수가 없다고요. 둘 이상 같이 묶어서 계획 세울 필요가 있을 때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걸 정하고 그 둘 이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 땅 손대는 거죠. 개인들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개발행위는 금지고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국토계획법의 핵심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땅을, 보전 땅을 주로 개발하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걸
행정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정청에서는 신중하게 계획 세워서 가라.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있죠. 개인은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우선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지만 투기가 심한 곳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땅 사고 팔 때 허가받아야 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들어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소련 말들에 익숙해지셔야 된다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이제 과정이고, 이번 이 10시간 기초입문 과정들을 3번 연속 들으시면서 이 단어들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것들은 다 혀로 소리 내셔야만 익숙해지겠죠. 다음에 1장 3절 국토의 용도 구분 있습니다. 국민 1번 국토계획법의 목적. 이 부분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대한민국 땅, 개발할 땅도 필요하고 보전할 땅도 필요한 거죠. 둘을 골고루 잘 나눠서 쓰자고요. 그런데 국토를 163개 특광시군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개발 땅, 보전 땅, 그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세우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건 국토계획법 초점은 아니라고요. 경기도에서도 뭔가 생각을 하겠죠. 충청북도에서도 생각을 하겠죠. 그건 국토계획법 아니라고요. 서울에서는 개발 땅, 보전 땅 어떻게 할 건지, 수원에서는 개발 땅, 보전 땅 어떻게 할 건지, 가평군에서는 개발 땅, 보전 땅 어떻게 할 건지, 각각 특광시군에서는 개발 땅, 보전 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굵은 2번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즉 전국 모든 토지는 토지의 이용실태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이 중요한 거죠.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계획이니까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용도 지역 구분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특광시군에서요. 누가요? 행정청이요. 그래서 전국 모든 땅을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눕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배치능, 자연환경 산림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은 어찌고저찌고 해서 둘째 줄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설명 그대로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과 수환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 모든 땅은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용도지역 제도이죠. 대한민국 땅바닥에 이름 붙이는 게 그 아래 설명을 보시겠습니다만 이게 도시적 인구산업 개발 땅, 중간 땅, 보전 땅이고 1990년 이후 전국 모든 토지는 도관농자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있다. 용도지역끼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전국 우리나라 땅 어디에 바늘을 꽂아도 그 땅은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중복되어 있지 않다고요. 우리나라 어디에 바늘을 꽂아도 대한민국 땅은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전국 모든 땅을 색깔 겹치지 않게 4가지 색깔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게 개발 땅, 보전 땅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 구분이고 땅에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곁가지이고 이게 가장 핵심 구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요. 그 표의 넷째 줄에 해당하겠죠. 도시군, 도시지역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도시, 그러면은 뭐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 중에 시골쥐, 도시쥐, 뭐 그런 동화책 있잖아요. 뭐 시골쥐가 도시에 왔더니, 아이고, 고양이도 야옹야옹, 밤에 시끌시끌하고 다시 나는 시골이 좋아. 또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20대, 30대, 40대 여성분들까지 도시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게 뭐고요? 까도남 있잖아요. 까칠한 도시남자. 이제 일대가 이제 현빈이었고, 그 다음 이제 김수현, 그 다음 이제 유아인까지 갔나요?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유아인, 그러니까 그 영화 베테랑이 생각이 나네요. 베테랑인가요? 베테랑인가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톡을 합니다. 아들 뭐 해?
오늘 쉬는 날이라 친구랑 영화 보러 왔어. 무슨 영화? 베테랑. 친구 베테랑 영화를 본다고? 무슨 영화를 보는데? 베테랑. 그래, 친구 베테랑 본다며. 베테랑 무슨 영화를 보냐고. 베테랑 본다니까. 너 그럴 거야.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썰렁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제 유아인까지 왔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도시 그러면 이렇게만 됐었지만, 이제 공법 시간에는 도시가 영 생소한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보셨듯이 도시군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 규정은 아니지만 도시와 시골이 있습니다. 도시. 까도남을 떠올리기에는 아이고 우리 공부할 게 양이 많네요. 도시군은 네 글자 뭐였어요? 특광시군이었죠. 그래서 군을 군으로 빼고 나면 도시군의 도시는 결국 특별시, 광역시,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도시스러운 지역이요? 골목길 꺾듯 끌면 그러니까 유아인과 부딪힐 것 같은 그런 골목인가요? 특광시는 도시지역인가요? 아니죠. 도시지역은 뭐가 아닌 곳이에요? 관농자가 아닌 곳이 도시지역이죠. 용도지역은 아까 장래 이용 방향을 고려한다까지도 있었습니다. 배나무 밭 과수원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아직 아파트 안 들어서도 계획이니까 방향을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배나무 밭 과수원이 도시지역일 수도 있는 거죠. 도시지역은 도시스러운 지역이 아니라 네 글자가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나 중개법, 공시세법 어디에서도 도시지역 그러면 도관농자 중에 관농자가 아닌 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관리지역이 4층 이하니까 5층 이상 건물이 있으면 도시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관리지역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좀 5층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배나무밭 과수원도 도시지역이라고요. 도시지역은 도관농자가 아닌 겁니다. 도시와 시골은 기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통계청 기준 다르고 행정자치부 기준이 다릅니다. 즉 읍면동에 면을 어디에 할 건지의 차이입니다만 아무튼 얘는 공법 용어는 아닙니다. 도시군의 도시와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요. 따라서 경기도 가평군에도 도관농자 다 있겠죠. 가평군에서도 시외버스터미널 인구산업 바글바글거립니다. 가평군에 5일장이 아니라 상설장이 있죠. 시장, 인구산업 바글바글거립니다. 가평군에도 도관농자가 있는 거고 청주시에도 도관농자 있는 거고 강릉시에도 도관농자 있는 거고 하는 거죠. 전혀 범주가 다른 겁니다. 도시군은 우리가 뭐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 치면은 무슨 시 하면 딱 경계가 나오는 거죠.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봐서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장부를 떼봐야죠. 그 장부는 직접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부를 문서로 뗄 수도 있지만 몇백억 세금을 들여서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인터넷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 앱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나라, 그러면 ON, NARA, 아니면 루리스, LURIS. 이건 그야말로 온 나라. 그냥 온 나라 어디든지 찍으면 다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루리스는 역시 똑같은 겁니다만 비슷합니다만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랜드 유즈 레귤레이션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사이트, 애플 앱,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앱 해서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라도 집원을 찍으면 그 집원에 400가지 이름이 뭐가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요. 장부를 떼봐야 됩니다. 아니면 공적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도시군과 도시지역 완전 다른 거고 이런 식의 새로운 수련말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씩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다음 보시면 1장 4절에 도시군 계획의 의의가 있습니다. 출판 이쪽으로 보도록 하시죠. 굵은 1번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 네 글자 뭐였어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굵은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0년짜리 큰 그림,
500쪽, 800쪽 되는 한 권 책자를 얘기합니다. 원칙대로 가면 163권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죠. 전국 거 다 모은다면요. 굵은 3번,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광시군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1년에 1000건, 5000건이 쌓이는 겁니다. 요 하나하나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각각 앞 글자들 따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국,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계획, 기반시설 설치정비계획이랑 개발사업, 정비사업. 용용용 입지 기재 기계정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중요해요? 몰라요. 아직 가봐야죠. 용도지역만 잠깐 봤습니다. 도관, 농자 4가지가 있다. 농림지역 정해지면 아파트 지을 수가 없겠죠. 공장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을 구분하자는 거죠. 국민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부적으로 모르죠. 아무튼 농림지역 아파트 지을 수 없고 도로 만든다. 도로 만들다니까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관청이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거로 뽑았는데 특히 일부 못된 시장들 보면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 퇴임하면서 떼부자 돼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가끔 이제 지방자치 선거 때마다 신문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극히 일부이긴 하죠. 아무튼 근데 그들이 나쁜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것들을 지 개인 이익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거로 뽑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제할 거냐고요. 절차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국민들이 이들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곧 보겠습니다만 요 한 건 한 건 결정할 때 관리지역을 도시적으로 바꾼다. 땅값 10배는 뛰는 겁니다. 어디다 도로 낸다. 그 땅 주인들은 애고애고 아무튼 땅을 뺏기게 되는 거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라. 그 한 건 한 건 결정할 때마다 2년, 3년, 예산 5억, 8억을 써서 신중하게 결정하라.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들을 가기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4번 그러니까 위아래 계획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음 이제 2장을 보시죠. 2장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이 있습니다. 2장 1절 주요 행정계획 개괄에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이 있는데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 우선 세 번째 칸을 짚으면서 가도록 하시죠. 전국 163개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요? 도시군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원칙. 그 다음에요.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어디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근데 모든 일이 칼로 무자르치 딱딱 끊어질 수는 없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 그야말로 예외적으로 둘 이상을 같이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2개를 같이 묶어서 여기는 계획을 세워라. 여기는 33개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그 둘 이상을 광역이라고 합니다. 넓다가 아니라 둘 이상이 광역이에요. 그래서 둘 이상의 의상을 묶어서 여기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권역이다.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예외가 있습니다. 표의 네 번째 칸에서는 비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계획 거기에만 초점을 두도록 하시죠.
여기는 그 둘 이상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자라고 하는 큰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땅 위에 53번지 그 땅에는 뭐 못 짓는다. 그런 건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국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 우리 군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큰 방향이니까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요. 뭐니까 다시 또 쓰고 가죠. 용용용 입지기계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조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사항들은 농림지역 정해지면 아파트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도로 만든다 정해지면 그 땅에 건축할 수가 없는 거죠.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기타 내용들은 뒤에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 광역계획권, 굵은 1번 광역계획권,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의 상호 연계, 환경의 보전, 광역시설의 정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만, 필요가 없으면 안 하면 되고요. 필요하면 그때에만, 여기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여기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둘 이상 특광시군을 묶어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요. 그게 여기가 경기도고 여기가 충남이라고 보죠. A, B, C, D가 있습니다.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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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광, 각각의 특광시군마다 하는 거죠. 그런데 A, B 같이 묶어서 계획 세워라. 그러면 그 시장구수의 윗사람,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C, D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여기는 경기도 충청남도의 더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는 거죠. 점. 시도가 다르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한 개의 도 내에서 둘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 계획이죠. 가족계획, 다이어트 계획이 아니라 행정계획입니다.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법에서는 절차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 절차를 지켜라. 이 절차를 지키면은 그러니까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에 가장 가깝겠죠. 그렇게 규제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2-2번에 첫째 줄에 있는 관청 어떻게 되냐. 그 내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관청 누가 뭐 하냐는 건 내용이 쌓이고 나면 나중에 자동방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80%는 관청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라 라고 절차로 통제를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해야 된다. 그 절차에 있는 표와 문장을 같이 가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도 모으고 지역 주민도 모아서 시청 강당, 도청 강당에서 크게 세미나를 하는 거죠. 공청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지 맘대로 하지 말라고 시의회 의원, 군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을 뽑았죠.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을 완성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윗사람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승인해서 내려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신중하게 결정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그런 흐름 속에서 한번 살짝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림으로 충분합니다. 동그라미 8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이나 국토계획법 대부분 계획 수립 기준이나 구역 지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그럼 제일 윗사람이 정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9번 광역도시계획은 검토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바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검토해야 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얘는 검토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얘를 검토하면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좀 바뀌는 거죠. 아래 것은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얘를 바꾸면 얘네들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만 엄청난 시간과 인력과 돈이 들어가겠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고요. 얘를 안 바꿔버리면 되죠. 얘는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2장 4절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특광시군에 대한 20년짜리 큰 그림이라고 그랬죠. 도시군, 특광시군이니까 누가 계획 세워요?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이, 인천광시는 광시장이, 수원시는 수원시장이, 가평군 계획은 가평군수가 세우겠죠. 특별시장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웁니다. 동그라미 2번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금에서는 생략.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생활권이 아주 밀접한 곳은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권으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청주 청원 기본계획 한 권으로 나왔고 전주 안주 기본계획 한 권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굵은 2번 수립확정 수립승인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표가 세 줄이라면 특별시장 광시 첫째 줄이요. 특별시장 광시장은 자기가 스스로 직접 확정을 합니다. 네, 시장군수는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자고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 시군마다 다 따로따로 가면 경기도가 완전 콩가루 동네가 되는 거죠. 시군, 시장군수는 계획 세우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표의 셋째 줄이요. 절차.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절차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났고요. 제일 아래 문장으로 동그라미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죠. 5년마다 검토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장 5절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굵은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결정을 하냐 사람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많이 생소하신 내용이죠. 외울 수 없다고요.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흘러가시자고요. 1-1번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입안과 결정이 구분되는데 같은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1번 입안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이 입안하는 게 원칙. 도시군 특광시군이니까 어느 동네 도로 만든다.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거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2번 경부고속도로 써주셔도 도움이 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세워야죠. 동그라미 3번 도지사 경기도 10개 시군 경기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당연히 도지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1-2번요. 결정. 누가 결정을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친정제교, 시대교, 시댁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댁이 결정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지구단위 계획만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려봤자 소용없겠죠. 나중에 그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보고 그래서 농지법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여기에서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한다네. 지구단위 계획이 뭐였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농지법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와서 세 번째 들을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 조그만 단지 이쁘게 하자고 그런 거는 시장군수도 할 수 있겠네. 그렇게 감이 쌓여져 가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이 계획 세웠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세부적인 사항들 생략합니다. 각각 내용을 아셔야 내용이 풀어진다고요. 굵은 2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여기는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죠. 여기에는 그 표의 둘째 줄에 입안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민원 같은 거예요.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게 민원이죠.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주세요 등등등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든 말든 관청 마음이고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현재 여기가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죠. 기초조사하고 재산권에 영향이 미치니까 강당에서 세미나가 아니라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의회 의견 듣는 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절차 넘어가면 결정하는 사람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발표를 합니다. 도로 만든다. 그 도로 지나가는 선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지도를 내야 되죠. 지형 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관계없는 계획과 차이가 계획 세워달라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 얘기할 수도 있고, 강당에서 한 30분 세미나 하고 나서 밥 먹을 값이 다 끝.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세한 지도가 따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2-1번 주민 입안 제한. 주민들이 도시군관리계획 세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건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하는 거니까 주민들은 제한만 할 수 있는 거죠.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어느 동네 도로 만들어지고 공원 만들어지면 생활하기가 훨씬 나아지죠. 또 좋은 시설 같으면은 땅값 집값도 훨씬 오르게 됩니다.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2번 끝에 2배 쓰시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그러니까 목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5층 지을 수 있는 곳에 지구단위계획이 얹어지면 10층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2배를 지을 수 있다고요. 떼돈을 벌 수 있죠. 3번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유통물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일자리인 거죠. 일자리를 만드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2-10번 계획을 세우려면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해야 된다. 지금이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죠. 거기에 포함되는 세부사항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니까요. 근데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있든 없든 제한을 받든 말든 관청에서 기초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러니까 무슨 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4차로로 할지 6차로로 할지 관청에서 4차로면 되겠다. 감이, 그러니까 가닥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의견을 들으라고요. 의견 듣는 게, 자, 여기 이 동네 무슨 동 몇 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신문 광고를 냅니다. 공고를 하죠.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서류를 봅니다. 열람을 하죠. 그러면 그 열람하는 옆에 라면 박스 하얗게 포장, 가운데 구멍 뽕, 의견함에다가 의견서를 써놓는 겁니다. 만들려면 6차로를 만들어야지. 저 앞에 주차장은 왜 안 만든대? 등등등 의견서를 써놓는 거죠. 정해진 날짜가 되면 라면 박스 뜯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좋은 얘기는 반영합니다. 고생해서 의견서 낸 사람에게는 당신 의견은 반영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다 통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주민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라면 박스 절차라고 줄여서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6글자로 얘기하면 주민의견 청취. 그 6글자도 길어서 줄이겠다고요. 공고 열람의 글자를 따서 공람 절차라고 합니다. 공법의 대부분은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결정이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다 공람 절차,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청회가 특별한 예외인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2-3번 와서요. 결정을 하려면 동그라미 1번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를 거치는 거고,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결정을 고시한다. 결정하고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발표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무슨 동, 그러니까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 갖고는 그러니까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가 납니다.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되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야 99번지 땅 주인 내 땅 이만큼 먹었구나. 또 도로 만든다고 정했으니까 이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럼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만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굵은 3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했으면 지형도면을 발표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지형도면이란 지적 몇 번지인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행정청에 대한 동그라미 3, 4, 5는 생략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거고요. 굵은 4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고요. 역시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이쪽 아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검토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검토한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위거 흔들지 마라. 검토하지 않는다가 있었죠. 앞에 여기 2장 계획에서 주된 초점은 이거죠. 국토계획법은 국민생활단위인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하죠. 도시군에는 기본계획, 관리계획 세워야 된다. 특별한 예외로 둘 이상 묶어서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관청을 절차로 통제하는 거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사항들,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절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세한 지도까지가 나와야 효력이 시작된다까지가 있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으로 용용용 입지 기계정, 예외로 광역도시계획도 있다. 큰 틀들, 그 용어들 여기서 나오면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강의 계속 받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